이 기시다 일본 총리의 시정 연설 얘기로 이제 넘어가야 네, 될 것 네, 같은데 네, 그 일본 총리는 원래 이 매년 초에 그 해의 이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시정 방침 연설이라는 걸 발표를 하잖아요. 네, 네. 예. 근데 올해는 이 우리에 대한 표현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표현이 지난해보다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아베 정부가 이제 상당히 싸늘하게 한국을 대했지 않습니까? 예.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강제동원 문제도 있고 위안부 예.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아베 총리도 이제 전조가 있었죠. 그래서 그 시정 방침 연설을 하면서 2018년 때는 그냥 한국. 저기 지금 표에 네, 나오는데요. 네. 예. 네, 맨 밑에 2019년에는 예. 아예 언급도 별도로 안 하고 갔고 예. 2020년대는 이제 원래 기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했던 나라. 그 과거형으로 쓴 거죠. 아, 과거형. 그러면 원래는 저렇게 공유를 근데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다. 그런 이웃이 아니다. 라는 지금은. 뜻을 그 포함하고 있는 거죠. 예. 그렇게 상당히 이제 좀 기분이 나쁜 네,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예. 아주 그 머리들을 잘 쓰는 거죠. 그런 표현들을. 예. 그러고 나서 이제 스가 총리가 됐고 아베 총리가 이제 물러나고 나서 스가 총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총리로 오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스가 총리는 거의 그 외교 쪽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음. 그 아베 총리의 노선을 그대로 그냥 그 인수해서 갔다고 봐요. 기존에 근데, 해왔던 것을 근데 예. 기시다 총리는 이제 일본의 어떤 자민당 파벌 중에서는 가장 그 비둘기파로 예. 알려져 있는데 하여간 지금 하는 거 보면 아베의 어떤 아류다 이렇게 뭐 제2의 아베라는 소리까지 그렇게 듣고 있어요. 평가를 받고 예. 있는데 하여간 작년에는 그 아베 총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중요한 이웃 이렇게 돼 있는데 예. 올해는 좀 수식어를 좀 붙였죠. 음. 국제관계의 다양한 대응에 협력해 나갈 중요한 이웃.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뭔가 한국을 조금 띄워준 거죠. 예, 뭐 다 읽어보면 별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앞에 뭔가 좀 근사하게 예, 중시한 붙여놨어요. 거죠. 예. 그런 표현을 썼죠. 그래서 이게 한일 관계가 지금 약간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예.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그 이유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이렇게 된 걸까요? 저는 일본은 변한 게 없어요.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 윤석열 정부가 황제동원 문제도 우리 정부 나름대로 풀어내겠다, 우리 책임으로 풀어나겠다, 일본 책임을 안 지우고 풀어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오고 있고, 예. 그다음에 특히 그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부상이 외교안보적으로 가장 크잖아요. 물론 북한도 있지만 그렇죠. 예. 그 북한은 앞에 살짝 그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부상,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은 뭐 근대 이후로 계속 동아시아 패권을 겨루는 어떤 그런 사이기 때문에 특히 2010년 그 역전된 이후로 예. 그 국력 그 GDP가 역전된 이후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같은 게 상당히 그 강해졌잖아요. 예. 그런데 견제를 하다 보면은 한국이 그 자기 편을 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. 예. 그래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 뭐 약간 일본으로서는 뿌듯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가. 그러니까 예. 결국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본 친일본적 그 정책 예. 내지는 또 일본 저자세 외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 그 마음에 든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이 저자세 외교를 해준 그 대가가 저 짧은 문구 하나를 얻게 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저는 보여집니다. 예.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. 예. 저게 지금 뭐죠 시정연설 네. 원문이거든요. 네, 네. 시정연설 중에 저렇게 중국과 한국, 러시아, 북한을 이제 언급한 그 원문이에요. 네. 근데 지금 한국이 맨 위가 중국이고 네. 그 다음이 한국이잖아요. 네. 단 두 줄입니다 저기에서. 예, 예. 예.
근데 제가 이제 다 읽어볼게요. 네. 짧으니까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기초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. 저는 여기서 이 건전한 관계라는 말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. 글쎄 말입니다. 이 건전한 음.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, 우리가 써야 될 말인데 일본이 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음. 왜냐면은 건전한 관계는 일본이 역사 부정하지 말고 예, 그 식민지 지배 잘못됐다는 거 확실하게 얘기하고 예, 그런 반성 토대에서 그 관계를 그 평등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 이게 건전한 관계죠. 우리가 볼 때. 예. 근데 일본이 보는 건전한 관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. 65년 그 협정의 일본판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예, 식민지 그 지배의 불법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음, 그 일본이 해석하는 대로 그때 식민지 합법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에 예. 기초해서 음. 앞으로를 잘 나가자. 이것이 일본이 보는 건전한 관계라고 봐야 됩니다.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 때. 한국이 일본 말을 잘 듣는 음. 그런 관계.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재미있어요. 그 65년도에 그 서로 그 동의할 수 없는 걸 동의한 협정이잖아요.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. 예, 일본은 1910년 협정이 이 유효 저기 합법적이다. 합법적인 것이다. 합법적인데 예. 이제 한국 그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것이 무효가 됐다. 이런 해석을 했고 한국은 그때부터 무효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. 불법이었다. 그때부터 예. 불법이었다 해석을 해왔고 그것이 쭉 그 정부 간의 해석으로는 쭉 이어집니다. 음,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우리 그 한일 관계가 발전해 오면서 무라야마 다마도 나오고 고노 다마도 나오고 예,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? 저 간나오또 다마도 나오고 예.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나오고 이렇게 좀 바뀌지 거기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뭐 약간 사과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은 약간 합법이었지만 부당했다라는 식으로 쭉 발전해 온 거란 말이에요. 예. 우리는 불법이었고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약간 접점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. 간나오또 그 담화를 보면은 사실상 반합법 반불법 이런 뉘앙스까지도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래 점점 이렇게 왔는데 아베 총리가 되면서 그 완전히 거꾸로 65년 수준으로 돌려놨다고 봐요. 예. 그건 합당했고 합법이다 이렇게 간 거죠. 더 멀어진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90년대에 이룩한 여러 가지 그 지금 윤 대통령도 강조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보다도 훨씬 후퇴한 예. 몇십 년 후퇴한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완전히 뭐 일본 극우 세력의 시각이군요. 뭐 예. 그렇죠 그렇게 예. 보면. 그래서 65년에 이룩해서 발전해온 수준을 다시 65년 수준 내지 그 밑으로 돌리는 관계. 자, 좀 전에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 전문 사진. 예, 여기 보면은요. 지금 이제 위에부터 중국, 한국, 러시아, 북한 이렇게 있는데, 전 뭐 다른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, 비록 한국이 더 앞에 나오죠. 더 위에 있지만 북한은 도대체 왜 맨 밑에 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놨을까요? 북한은 역시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 가장 그 뭐 일본 국민의 어떤 감정에 가장 자극적인 네. 이슈가 납치 문제잖아요. 납치 문제요. 납치 예. 문제가 있고 이거는 뭐 일본이 그 일본 우익들의 어떤 정치적인 자원이기도 하죠. 항상 예. 그걸 자극하면은 자기네 그렇습니다. 저기 되니까. 예, 아베 시절부터 계속 그랬죠. 예. 납치 문제 있고 또 핵 미사일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 실질적으로 안보적으로 위협되는 거의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 감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수주의를 동원할 수 있는 데서 납치 문제가 있으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북한하고는 전혀 그 청산이 안 됐잖아요. 그런 어떤 국교 우리 일본이 국교
정상화 전후의 정상화를 못 지킨 나라가 두 나라예요. 아, 일본이요. 네. 예. 그러면 북한하고 어디입니까? 북한하고 러시아죠. 러시아요. 러시아도 평화협정을 못 맺었죠 지금. 아, 그렇습니까? 예, 예. 예. 러시아는 그냥 국교만 된 거죠. 그럼 아직도 러시아하고는 전쟁 중입니까? 뭐 예.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이죠. 음, 그리고 저기 그 북방 사개선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. 아,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뭐 거의 그 국교가 돼 있기 때문에 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전후 청산이 안 된 나라는 북한이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길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. 예, 알았습니다.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가가 저 짧은 문구조고 하나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.